지난주에 세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을 못 다룬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좀 추가할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지난주 내용 리뷰해보면 보시면 돼요. 세포업이라는 과정은 나중에 클릭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만큼 더 해야 될 거예요. 이 세포업이라는 과정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뭐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물질 대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세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유기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이 있었어요. 맞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보일 때는 화학에너지와 열에너지라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그 화학에너지를 뭐라 불러줘야 된다? ATP라고 불러줘야 된다. 자, 그럼 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쵸? 세포질에서 시작되고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외막, 내막,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까지 봤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 조금 더 추가해 줄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에서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빠르게 외막과 내막, 바탕질, 막 사이 공간이 있다 정도만 표시를 해줬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외막, 내막,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외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냥 경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막에 경계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안과 밖의 경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토콘드리아의 경계인 이 막은 생체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막은 조금 보면 쭈글쭈글하게 생겼습니다. 쭈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중막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내막이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우리 이러한 구조를 크리스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타 구조. 쭈글쭈글한 크리스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타 구조. 자, 내막에서는 되게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효소들이 좀 존재해요.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효소. 걔들이 막단백질, 내막에 박혀 있어요. 근데 단일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효소들이나 다양한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백질들이랑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이 한자로 뭐예요? 개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막에는 전자 전달계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비유적 표현으로 NADH랑 FADH2 같은 물질들을 ATP로 만들어 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효소가 이 내막에 달려 있어요. 그걸 ATP 합성 효소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내막에는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 전달계와 대표적으로 ATP 합성 효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 혹은 기질 이렇게 불러주는데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냐? 우선 마이토콘드리아는 과거에 우리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였으니까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핵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에 마이토콘드리아의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DNA의 유전체 정보와 사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체를 비교하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원래 독립적인 생명체였다. 이 세포 내 공생설을 이야기를 해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에는 DNA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탈수소 효소라는 친구가 있고요. 탈탄산 효소도 존재합니다. 이외에 카이네이즈라는 이름의 효소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우리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유적 표현을 한번 해줬었거든요. 두부 만들기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체 과정 모식도를 추가해 줄 거예요. 모식도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요거는 내가 그리자 하면 그리시면 돼요. 그리자라고 하면 조금 내용이 많아서 내가 그리세요 하면 그리면 돼요. 시간 줄 거예요. 자, 시작은 포도당입니다. 당연히 위치는 세포의 바탕질에서 시작을 하겠죠. 세포 기질에서 바탕질에서 이 포도당을 우선 부셔야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 넣어서 이 물질을 갈아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넣기에는 포도당이 너무 큰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포도당을 뭐로 바꿔줄까? 피루부산이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피루부산. 포도당은 6탄당이고요. 피루부산은 3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루부산 2개를 만들어요. 그럼 좀 작아지지. 왜 작아진 이 피루부산은 이제 충분히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이 피루부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넣어주는 건 오케이인데 이 피루부산 자체가 마이토콘드리아가 다양한 기질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적합하지 못한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피루부산을 산화시켜줍니다. 피루부산을 산화시켜줄 거예요. 이 피루부산을 산화시켜주면 나중에 아세틸-CoA 혹은 아세틸 조효소 A라는 물질이 되거든요. 딱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기질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질로 사용할 수 있는 산화된 피루부산은 TCA 회로라는 경로를 통해서 갈려나가요. 갈려나가. 그리고 이 갈려나간 탄소화합물들은 ATP 만드는 재료가 돼서 내막으로 이동하고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A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워딩 형태로 간단히 보여준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와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모식도 형태로 좀 더 꾸며볼 거예요. 먼저 마이토콘드리아를 쌤이 좀 그릴 건데 아직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그릴 겁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외막도 있어야 되겠다, 그쵸?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될 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NADH가 만들어지고요. ATP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을 3탄소화합물인 피루부산으로 반으로 부실 때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이 결합이 끊어지면 그 안에 뭐가 나와? 화학결합 안에는 항상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에너지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탈수소요소가 작용을 해서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인 NAD 플러스한테 수소를 넘겨주고 수소 이온을 하나 더 떼가지고 세포질로 뿌려준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NADH가 나온다. 자, 그럼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부숴줄 때 모든 에너지를 다 NADH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에너지는 ATP 합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ATP. 됩니까? 자, 그럼 피루부산을 이제 넣어주고 산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산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얘가 산화되면 이탄소화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결합이 끊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저장된 에너지, 결합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또 NADH 만드는데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NADH가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도 튀어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산화된 이탄소화물을 이 안에 넣고 갈아줘요. 부셔버린다고. 그러면 그 물질 안에 들어있던 다양한 화학 에너지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나오겠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NADH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효소인 FAD를 이용을 해가지고 FADH2라는 물질도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탄소들은 갈려나가다 보면 최종 형태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 에너지는 ATP 합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 ATP 만드는데 주된 재료는 이 NADH와 FADH2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들을 이제 ATP 만들어준 효소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얘들을 넘겨줄 겁니다. 어디로? 내막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이 NADH와 FADH2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죠. 이 수소들과 이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얘를 끊어낼 거 아니야, 수소들을. 수소들을 끊어내줘야 돼요. 수소들을 끊어내주면 누군가는 수소를 받아야 돼. 누군가는 수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만 있다고 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수소를 받아줄 애가 필요한데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몸 안에서 수소를 가장 잘 받는 물질은 누구냐? 바로 산소입니다. 여기서 산소가 나와요. 그러면 산소들은 이 수소를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물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들은 물의 형태로 결국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는 받아줬으니까 얘들의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뭐가 합성되겠어요? ATP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고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1학기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세포호흡에 필요한 반응물로서 포도당과 산소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생성물이 뭡니까? CO2, H2O, ATP라고 하죠. CO2, H2O, ATP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정말 간단하게 여태까지 배웠던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세세하게 오늘부터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시면 돼요. 참고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이기 때문에 이 네모박스는 외막과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막 쪽에만 그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과정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불렀어요?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대로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공부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공부할 건 당연히 뭐겠어요? 해당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정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참고로 해당 과정이 제일 쉽습니다. 우리 세포업의 개요를 일본어로 뒀으니까 2번 해당 과정. 자, 이 해당 과정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세포의 어디? 타용질 혹은 세포의 어디? 기질.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주로 쓰는 건 세포 기질을 조금 더 주로 쓰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바탕질이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익숙해지라고 바탕질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 자, 반응식 써줄 겁니다. 반응식. 자, 시작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고요? 포도당이 돼야 되겠다. 그쵸?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돼요? C6H12 O 6 한글과 영어만 으로 우리 얘를 포도당이라고 부른다. 그쵸? 포도당 알고 있었지? 얘를 뭐로 바꿔준다고요? 피루부산이라는 물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화살표 조금만 길게 그릴게요. 이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할 거라 조금만 길게 그릴게요. 자, 그럼 피루부산이라는 거는 몇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얘를 반갈중 내주는 거니까 3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러면 두 분자인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우리 아까 보니까 이 과정에서 NADH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맞지? NADH의 이 NAD는 조효소입니다. 효소 작용에 필요한 물질이라고요. 그러면 NADH는 어떤 효소의 조효소겠어요? 수소를 받아왔으니까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란 말이야. 그럼 이 과정에서 탈수소 요소가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이 피루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자의 피루부산에 수소가 12개 들어있겠어요? 안에 더 적게 들어있어야 돼. 수소 일부를 떼낼 거거든. 이 피루부산이라는 물질 만들 때. 그럼 몇 개를 빼냐면 총 4개를 뗍니다. 4개. 그럼 피루부산 하나당 수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4개 가지고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수소 4개를 뗀 다음에 반으로 갈라내면 된다고요. 그러면 H는 4가 됩니다. 산소는 안 건드려요. 5, 3 됩니다. 우리 이 물질을 뭐라 한다고요? 피루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루부산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물질이란 말이야. 화학식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강조해 줄게요. 우리 이 물질을 피루부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때는 4개의 수소가 떨어진다라고 했다. 그쵸? 4개의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4개의 수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탈수소 요소가 2번 작용을 해요. 탈수소 요소는 수소 하나를 떼는 게 아니라 수소 2개를 뗍니다. 한 번 작용할 때마다. 그러면 NAD도 몇 개 필요하겠어요? 2개의 NAD 플러스가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2개의 NADH와 2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탈수소 요소가 한 번 작용할 때마다 NADH 하나와 수소 이온 하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질에서 떼낸다. 그래서 두 분자의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얘를 만들고도 에너지가 조금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뭘 할까? ATP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두 분자의 ADP가 두 분자의 ATP로 바뀌게 돼요.
이 과정이 간략하게 반응물과 생성물만 적어놓은 해당 과정의 반응식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괴로워요? 됐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우리 한번 볼게요. 전체 과정. 자, 전체 과정 같은 경우에도 또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그리고 그리자 할 때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전체 과정 또한 모식도로 좀 표현을 할 거예요. 최대한 물질들을 간단한 형태의 그림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시작은 이 포도당의 모식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포도당은 보통 우리 육각형으로 많이 그렸었는데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냥 탄소 6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그릴 거예요. 얘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반으로 뜯어줘야 돼. 그리자 하면 그리세요. 나중에 카운터 물지 말고 뜯어줘야 돼. 자꾸 뜯으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 미끌미끌해. 아, 안 잡혀. 손잡이를 달아줘야 되겠다. 그렇죠? 손잡이를 달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물질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았어요. 인산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근데 인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질이 뭐예요? 인산하면 가장 떠오르는 물질 ATP죠. 그치? ATP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산을 달아줄 겁니다. 이때 손잡이를 2개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자의 ATP가 사용됩니다. 두 분자의 ADP가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물질은 생겨먹은 게 탄소 6개에다가 양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손잡이. 이 손잡이는 인산입니다. 우리 이 친구를 앞으로 뭐라 불러줄 거냐? 과당 이인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과당도 단당의 한 종류거든요. 포도당과 과당은 서로 이성질체예요. 이성질체.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화학식 구조가 달라요. 화학 구조가. 이렇게 과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인산이 달려있다라고 해서 과당 이인산이라고 해요. 근데 손잡이가 잡혀있다, 그치? 그럼 이제 뜯으면 된다. 뜯으면. 그러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뜯어놓은 모양을 보면 탄소 3개에 한쪽에 손잡이가 달려있겠다, 이렇게. 탄소 3개에 한쪽에 손잡이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 형태로 마이토콘드리아에 넣으려고 하니까 손잡이가 자꾸 걸려. 마이토콘드리아 입구에서. 이거 떼내야 돼. 그리고 이 물질 안에는 지금 너무 수소가 많아. 마이토콘드리아가 싫대. 수소도 좀 뜯어내야 돼. 그래서 먼저 수소를 좀 뜯어낼 겁니다. 수소 뜯어내려면 누가 와야 돼요? 탈수소 요소 와야 되겠다. 그쵸? 그럼 탈수소 요소는 반드시 혼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조요소인 NAD 플러스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탈수소 요소가 와가지고 여기서 뭐를 한다? 수소를 뜯어낸다. 그러면 써줘야죠. 하나의 NAD가 플러스야죠. NADH와 수소 이온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것도 뜯어야 되지. 어떻게 뜯을까 고민해보니까 지금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근데 이 인산을 보니까 음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또 음전화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제일 만만한 게 인산이더라고요. 똑같은 인산. 그럼 여기 이 탈수소 요소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치?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산을 여기 또 하나 붙입니다. 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붙으면 얘도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도 음전하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 뭐가 발생하겠어요? 청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밀어내. 그러면 이 연결이 되게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드디어 얘를 떼어내기 쉬운 형태가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이때 뜯어냅니다. 그럼 뜯어낸 인산은 버리기 아깝잖아. 어떻게 해야 돼? ADP한테 줘버려요. 그럼 뭐가 돼 그게? ATP가 되거든. 자,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ADP가 두 분자의 A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수소도 조금 줄어들었고 손잡이도 없고 크기도 작아진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됩니까? 아래 과정 똑같겠죠? 그치? 그럼 또 그리고 있으면 되겠다, 그쵸? 귀찮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끌 겁니다. 동일 과정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맞춰줄 거예요. 이 경우에 똑같이 C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탈수소의 작용으로 NADH와 수소 이온이 그리고 두 분자의 ADP가 두 분자의 ATP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됩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이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모식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기도 해요. 두 가지 단계로. 어떻게 나뉘어줄까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단계에는 ATP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보면 ATP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계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선 하나 넣어주고요. 왼쪽 단계는 ATP를 어떻게 하는 단계? 소비하는 단계. 오른쪽은요. ATP를 어떻게 주는 단계? 생성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서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요. 사리상 좀 글자가 어긋났는데 예쁘게 맞추시면 됩니다. ATP 생성과 소비 단계로 나눕니다.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 ATP가 어떻게 생성되냐는 거예요. 이 ATP가. 이 ATP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해당 단원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ATP를 만들어내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이 ATP는 어떻게 만드냐?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이 물질에 붙어있던 인산을 어디로 옮겨줬어요? ADP로 옮겨줬습니다. 그쵸? 그런 일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에 붙어있던 인산을 ADP로 이동시켜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가지고 있던 인산을 ADP로 전이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성된다? ATP가 생성된다. 우리 이런 과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림이 잘 나옵니다. 모식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활성 부위들이 두 부위 좀 보이네요. 활성 부위. 여기에 기질로서 물질 하나가 붙습니다. 기질.
그럼 얘가 뭐 가지고 있다고요? 인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ADP가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기질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인산을 빼서 그 인산을 ADP에 넘겨주는 거야. 이 효소는. 그러면 나중에 이 효소에서 기질과 ATP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만들어졌으니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인산이 제거된 기질과 ADP가 ATP로 합성돼서 떨어져 나올 거예요. 우리 이 과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그림이 기본 문제에서 조금 나오다 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시계 보고 막 과학을 배우러 온 건지 그림을 그리러 온 건지. 자,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 과정과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이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해당 과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모식도 그렸을 때 TCM으로에서도 만들어졌었다, 그렇죠? 그때 만들어지는 ATP도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질들이 전환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의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당연히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도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질과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여기 쉽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변화되는 과정을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제일 처음에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바뀌어요? 포도당이 과당 2인산으로 바뀝니다. 여기 나와 있는 쌤이 괄호치고 써놓은 이름들 있잖아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얘들은 안 나옵니다. 얘들은 안 나와요. 괄호쳐서 써준 거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ATP를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과당 2인산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으로 변할 때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예컨대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 에너지를 내가 E4라고 쓸게. E4. 과당 2인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과라고 해볼게요. 누가 더 큰 거야? 이과가 더 큰 거예요.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를 받아냈거든요. 됩니까? 자, 그러면 과당 2인산은 결과적으로 누가 돼요? 이 P가 됩니다. 피루부산. 그렇죠? 이 P랍니다. 피루부산이 됩니다. 그러면 과당 2인산은 정확히 몇 분자의 피루부산이 되는 거야? 2분자의 피루부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당 2인산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 중에 물질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NADH가 만들어지고요. 또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즉 과당 이 인산에 저장된 에너지 일부가 물질 합성에 사용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과당 이 인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피루부산 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는 점차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합성에 이용하고 있으니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당 인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과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는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P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크다? 과당 인산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됩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얘들 관계는 알겠는데 이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했잖아요. 그치? 포도당과 피루부산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포도당이 결국에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해요. 저기 전체 반응식 공부이거든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두 분자의 ATP가 결국에는 만들어지고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말은 즉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일부가 물질 합성에 사용됐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에너지는 비교했을 때 감소한다라고 봐야죠. 그럼 당연히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포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P라고 했을 때 포도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됩니까? 이 내용들을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빈출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 겁니다. 빈출 그래프. 너무 크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자, X축은 물질이 가지는 Y축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X축은 반응 진행이에요. 반응 진행. 여기는 원점이고요. 0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해당 과정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 그리고 되게 이 그래프에서는 항상 점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렇게 나뉘어놔요. 그리고 1번 구간, 2번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라지라 써보고요. 여기에 물질이 있다 라지 B, 여기에 물질이 있다 라지 C라고 한번 써볼게요. A, B, C는 각각 어떤 물질이고 1과 2는 어떤 단계를 나뉘어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물질 A, B, C 각각 뭘까? A가 뭐예요? 포도당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물질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원점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에너지가 증가했네. 이 누구예요? 과당 인산입니다. 시간이 끝까지 가니까 C가 만들어졌대요. 얘 누굽니까? 두 분자의 피루부산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죠?
요 자료가 나오면 이거를 그래프의 형태로 변환시킨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단계랑 2번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단계는 뭐를 말하는 거지? ATP가 어떻게 되는 단계? 소비되는 단계, 소모되는 단계, 소비되는 단계. 어이, 말 저도. 2번은요? ATP 생성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됩니까? 요 자료가 잘 나옵니다.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은 그래도 좀 할만해서 어려워. 왜 선택했나 싶어? 어쩌겠어요. 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공부할 게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벌써 검증이 되잖아. 그래서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2강 한번 볼 겁니다. 2강 B세트 29번, 30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29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 암기가 덜 됐을 거거든요. 필기 보면서 푸셔도 돼요. 29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15초에 다 풀 거예요. 다 풀었어요? 29번. 정답 몇 번입니까? 틀려도 돼, 틀려서. 5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우선 기억과 니은을 먼저 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될 때 기억이 니은이 된대요. 기억이 니은 된다고? 기억이 뭘까? ATP, 니은은요? ADP. 우리 첫 번째 단계, 과당 2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ATP 소비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이 ADP고 니은이 ATP, 반대로 기억이 ATP고 니은이 ADP다 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과당 2인산이 뭐가 된대요? 피루부산이 된대요. 중간 과정 다 생략했네요. 우리 아까 모식도 간단하게 그렸을 때 밑에 라인이 다시 표현한 그 모식도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디귿은 뭐가 되겠어요? NAD 플러스가 될 거고요. 리을은요? NADH가 될 겁니다. 그치? 기억 니은은 이미 밝혔으니까 ATP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 ATP가 에너지가 많습니까? ADP가 많습니까? 그치? 이거 말할 가치가 없다. ATP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기억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니은, 디귿은 NADH다. 리을이 NADH고 디귿은 뭐라고 해야 돼요? NAD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네. 디귿 해당 과정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될 때 생성되는 ATP 수와 생성되는 NADH 수는 같다. 둘 다 몇 분자씩? 두 분자씩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돼요? 정답이 기억 디귿 5번 되겠네요. 아주 쉽죠? 30번 한번 풀어볼 겁니다. 30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처음 본 거야? 앞에 보고 틀린 글도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너무 쉽죠, 이거는. 자, 1번 단계는 ATP 소비 단계고요. 2번 단계는 ATP 생성 단계가 될 겁니다. 포도당과 이 피루부산 대놓고 나와 있고요. 자, 1에서는 산소가 이용된다. 우리 해당 과정 보면서 산소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절대 안 되고요. 2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2번이 ATP 생성 단계인데 이 ATP 생성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맞는 보기가 될 거고 마지막 해당 과정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세포의 기질, 세포 바탕질, 세포질 다 같은 말입니다. 맞죠? 정답 4번이 된다고요. 해당 과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어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탄소수, 산소수, 수소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될 때 탄소수 변해 안 변해? 탄소수 안 변하죠. 이 과정에서 NADH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 두 물질이 가지고 있는 탄소와 수소수는 같습니다. 산소는 누가 더 많냐라고 물어보면 과당 2인산이잖아요. 인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산소는 얘가 더 많아요. 그럼 피루부산이랑 얘는 물어보면 이건 쉽게 할 수 있겠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얘는 이제 뭘 알고 있어요? 화학식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에너지 비교를 한다든지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만 준비된다라고 하면 내신에서 해당 과정 파트 안 틀려요. 해당 과정은 되게 여러분들 간단한 단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총 4단계로 배우고 있지만 실제 단계는 10단계예요. 대학 가면 10단계로 배웁니다. 끔찍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해당 과정 끝을 낼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10분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배로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쉬었다 시작.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정 중 하나인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해로 볼 겁니다. 자, 이 과정이 가장 암기량이 많은 파트고요. 이 과정은 내가 해당 과정은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뇌를 조금 해소시켜 주려고 이런저런 표현 쓰는데 여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TCA 회로도 최대한 내가 간단하게 알려주긴 할 텐데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딱 방학 때 필요한 수준까지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피루부산이 산화되고 TCA 회로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 과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디? 바탕질. 아, 글씨 좀 예뻤으면 좋겠다. 살짝만 플러스 5점. 두 번째. 그러면 또 반응식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죠? 반응식 한번 볼 겁니다. 자, 시작과 끝만 적을 겁니다. 시작이 뭐겠어요? 피루부산이겠죠. 두 분자의 피루부산 C3 H 몇이에요? 4, 5 몇? 3, 20까지 하니까 한 번 더 피루부산이라 적어줍시다. 자, 좀 얘는 화살표를 더 길게 뺄 겁니다. 쓸 게 좀 많아요. 자, 그러면 결국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 탄소화물이 갈려 나가는 거다. 그쵸? 결론적으로는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결국 6분자의 이산화탄소로 갈려 나갈 겁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쵸? 이 과정에서 총 8분자의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8개의 수소 이온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개의 FAD 얘는 탈수소 요소의 또 다른 조요소다. 그쵸? 얘가 2개의 FADH2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또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두 분자의 ADP가 두 분자의 ATP로 바뀌게 돼요. 이게 전체 과정이다라고.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과정에 의하면 수소가 총 몇 분자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 몇 개 있어요? 총 수소? 16개. 여기에 4개 있죠? 총 몇 개의 수소가 튀어나와야 돼? 20개. 20개 있어요? 12개 어디 있습니까? 물 분자가 첨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6분자의 물 분자가 첨가돼요. 근데 그 물 분자는 왜 안 써줬을까? 방학 때 안 할 겁니다. 왜요? 문제에서 안 나와요. 문제에서 되게 물 분자 언제 나오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서 학교에서 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렵게 할 겁니다. 괜찮아요? 할만하죠? 좋아요. 자, 전체 과정을 할 건데 지옥 같을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조금 많이 빡세요. 요즘에 저 얘기를 실현할 정도로 많이 빡셉니다. 자, 좀 간단하게 쌤이 먼저 보여줄게요. 쓰세요 하면 쓰면 됩니다. 자, 포도당이 뭐로 바뀐다고요? 까지 넘겨서 결론적으로 포도당이 뭐가 된다?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탄이 된다. 피루부탄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넣기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 기질에 넣기 위해서. 그쵸? 그럼 얘가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산화되면 누가 되냐면 아세틸 코A가 됩니다. 이걸 한글로 바꾸면요, 코A가 코엔자임 A라는 뜻이거든요. 코엔자임이 조요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는 아세틸 조요소 A라고 합니다. 자, 이 아세틸 조요소 A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됩니까? 참고로 이 아세틸 조요소 A는 이탄소 화합물입니다. 이게 몇 탄소 화합물이었어요? 3탄소 화합물이었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 드디어 TCA 회로에 들어오게 됩니다. TCA 회로. TCA 회로에 써줄 물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쓰고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좀 삐뚤어집니다. 아무튼 완벽한 원입니다. 그치? 제일 처음에 이 아세틸코에인은 시작 물질이 되기 위해서 이 회로 안에 있는 어떠한 물질과 만납니다. 이 회로를 돌다 보면 결국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뭐가 뭐로 변하고 뭐가 뭐로 변하고 뭐가 뭐로 변하고 마지막 물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친구 이름이
아주 외우셔야 돼요. 옥살 아세트산입니다. 옥살 아세트산. 이 친구는 사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는 좀 지금부터 노란색 좀 쓸게요. 여러분들 암기 좀 하셔야 돼서.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사탄소 화합물. 자, 그러면 아세틸 조효소 A는 몇 탄소 물질입니까? 2탄소 화합물이고, 옥살 아세트산은 몇 탄소 화합물이에요? 4탄소 화합물이네요. 둘이 합쳐지면 몇 탄소 화합물이 될까? 6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우리 그 시작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시트르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용어는 들어봐야 돼요. 시트르산. 얘가 6탄소 화합물이에요. 6탄소 화합물. 자, 그럼 시트르산은 이 회로를 지나면서 나중에 탄소 하나가 탈락되게 되면서 5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5탄소 화합물 이름이 좀 길고 지랄 맞아요. 예쁘게 써줄게요. 안 되겠지만 알파, 케토, 글루, 타르, 산입니다. 알파, 케토, 글루, 타르, 산. 이거를 외우게 시키는 학교도 있고요. 그냥 5탄소 화합물이다라고 표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다 이름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얘랑 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가 몇 개인지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5탄소 화합물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나중에 4탄소 화합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에서 탄소가 또 빠져나와요. 다른 물질이 됐는데 그 친구 이름 좀 쉽습니다. 석 혹은 숙이라고 부르는데 석신산 혹은 숙신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는 4탄소 화합물입니다. 4탄소 화합물. 됩니까? 이 석신산이 지금부터 2단계를 더 거쳐요. 그래서 4탄소 화합물 4총사가 됩니다. 4탄소 4총사. 첫 번째로 바뀌는 과정이 푸마르산이라는 친구인데 이 푸마르산을 다루는 학교 자체가 많이는 없어요. 푸마르산.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되게 센 문제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 교재 넣었던 게 1호 계정 생명과학 2 내용들이거든요. 1호 계정 생명과학 2는 대다수 문제집에서 다 빠졌어요. 푸마르산이. 근데 이번에 계정, 세포와 물질대사 과목 있잖아요. 대다수의 계정서에는 다 들어봤어 다시. 그러니까 오답에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학 때 문제 풀 때는 되게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푸마르산, 사탄소 화합물. 자, 푸마르산이 또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다른 물질. 이름이 좀 쉬워요. 말산이에요. 얘도 사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옥살 아세트산이 돼요. 이 옥살 아세트산 다시 아세틸 조효소에와 만나가지고 시트르산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이 회로를 뭐라 부른다고요? TCA 회로라고 불러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그림 그리세요. 이 그림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추가되고 빠져나가고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 겁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체크해줄 친구는 탄소를 체크해줄 거예요. 탄소. 우리 가장 눈에 띄는 게 탄소수가 막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탄소는 빠져나올 때 혼자 탄소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빠져나온다고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빠져나오냐 볼 겁니다. 먼저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라는 친구가 된대요. 그때 탄소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이때 뭐가 나와야 돼요? CO2
CO2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자, 또 탄소수가 변하는 과정 보니까 이것 두 개는 합쳐지는 거니까 당연히 상관없을 거고요. 이 6탄소화합물이 누가 됩니까? 5탄소화합물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더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야지. 이때 CO2가 더 빠져나가요. 또 언제 빠져나가겠어요? 5탄소화물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4탄소화물인 석신산 혹은 숙신산 될 때 빠져나가겠다. 그렇죠? 이때 한번 빠져나갑니다. CO2가 언제 빠져나가는지는 몇 탄소화물이 된다. 그 과정만 기억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해요. 됩니까? 자, 그럼 또 특이한 거 뭐 있는지 보니까 조효소에라는 친구가 있네요. 조효소에. 자, 얘는 들어와야 돼. 이 조효소는 되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산에서 CO2가 빠져나가면서 얘가 달라붙으면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 이때 조효소 A가 첨가됩니다. 이 과정. 조효소 A, 코 A, 조효소 A가 이때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회로에서 보니까 조효소 A라는 말은 오직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과정 안에 있다 없다? 코에라는 말이 없죠. 이 안에. 조효소 A가 이 과정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 둘이 합쳐질 때 조효소 A는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탈락한다. 그래서 뭐 자리를 여기서 빼도 되고요. 여기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좀 필기 편한데 하시면 돼요. 어쨌든 조효소 A가 되면 여기서 탈락된다고 해볼게요. 조효소 A는 빠져나와요. DC의 경우에서. 그리고 얘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재활용되는 겁니다. 계속 재활용되는 거예요. 조효소 A.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안 다룬 게 이 빨간색, 파란색 결국 얘들이 핵심이겠다. 그쵸? 얘들을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과정 이름이 뭐였어요? 첫 번째 과정 이름이 뭐야? 피루부산의 산화라는 말입니다. 산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화학대 안 배우나? 수소를 잃으면 우리 이걸 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과정이 피루부산이 산화인데 수소가 안 나왔잖아요. 산소를 얻는다고 하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 수소를 잃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소가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산화지. 그 말은 여기에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한다?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뭐로 빠져나온다고요? NADH1 수소 이온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피루부산이 산화라고 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예전에 해줬을 때, 정리를 했을 때 분해되는 과정이 산화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과정이 산화 과정입니다. TC의 경우에. 일종의 산화회로예요. 산화회로. 그러면 시트르산이 사실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될 때도 뭐가 일어나야 돼?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뭐로 바뀐다고요? NADH와 H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탄 화합물이 석신산 될 때도 수소를 빼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지는 건 다 얘가 돼야 되거든요. CO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물질에 가지고 있던 수소는 다 빼내야 돼. 다 빼내야 돼. 여기서도 뭐가 작용한다고요?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요. 여기서도 NAD 플러스가 NADH와 H 플러스로 관여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석신산이 푸마르산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NADH가 잠시 조금 소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NAD 플러스가. 그래서 우선 다시 NAD를 만들어 오기 전까지 FAD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FAD. 여기에서는 똑같이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하긴 하는데 FAD가 FADH2 형태가 되는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푸마르산은 대개 문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바로 치고 쌤이 생략 가능 쓸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소를 뺄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어디밖에 없어요? 무슨 산이 되는 과정?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만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NAD 플러스가 NADH와 H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과정에서 탈수소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은 탄소수가 바뀔 때는 FAD 써야 돼요. 됩니까? 같은 탄소수로 갈 때는 FAD 써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NADH랑 하나의 FADH2가 만들어지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8개, 4개 아닌가? 2개 아닌가요? 봐봐. 저거는 P로부산 몇 개입니까? 2개죠. 우리 몇 개가 도는 걸 했어요? 1개 도는 거 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TP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때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 탄소를 줄일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으로 탄소를 줄일 때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때 ATP를 뭐로 바꿔준다고요? ATP로 바꿔준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에요. 간단하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거를 좀 암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쓸데없이도 만들어 왔어요. 이런 걸 다 우리 선택해. 자, 우선 앞 글자만 우리 다 한번 떼서 붙여볼게요. 앞 글자만. 이렇게 떼서 붙일 겁니다. 선생님이 따라 쓰지 마라 얘들아. 너 이거 나중에 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반려식물을 키워요. 쑥입니다. 쑥. 진짜요? 아닙니다. 키우지도 않을 뿐더러 난 식물을 싫어해요. 선생님 키운다고 합시다. 선생님 앞마당에서.
참고 마감도 없어요. 쑥을 쑥 어떻게 생겼지?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쑥이에요 쑥. 내가 키우는 김숙 씨예요. 열심히 키웠어. 물도 주고 영양도 주고 수업 끝나면 쑥한테 가가지고 상민 뒷담 뒷담. 상민 10분 늦었어. 쑥이 막 개새끼나 뭐 얘기해줘. 이렇게 키웠어요. 선생님께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침 뭔가 시끄러운 거야 말하는 거. 눈을 뜨니까 상민이가 이 쑥 훔치고 갖고 싶었던 거지. 쑥좀 퍼가려고. 그럼 놀라면 어떻게 여러분? 아 씨발. 상민아, 쑥 푸지. 마고 쑥 퍼가지 마라. 씨발 쑥 푸지 마로. 외우세요, 알겠어요? 이런 거 어쨌든 외우란 말이에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겁니다, 이거. 여기다가 다 빈칸 뚫고 시험 볼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되게 쉬워요. 결국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합쳐져서. 그러면 결국 얘는 합쳐지면 얘가 2라는 것만 잘 외우면 돼요.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요. 6, 5, 4, 이 4탄소 4총사 4, 4, 4 너무 쉽죠? 그치? 얘랑 얘가 합쳐져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만 잘 외우면 된다고요. 2, 6, 5, 4, 4, 4 4탄소 4총사. 근데 누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푸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각 가능해. 이제 문제 풀 때 잘 안 나올 거예요.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뭐 있어요? CO2 빠지는 거 외워야 된다, 그쵸? 언제 빠져요, CO2? 원래 시작이 뭐였습니까? 피루부산이 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빠져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때 CO2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CO2 언제 나옵니까? 이 사이에서. 여기서 한번 나올 거고 여기서 한번 나올 거다.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야 돼요 이제? 탈수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털어놔야 된다고. 다 털어내야 돼. 이때 NADH 이때 NADH 이 과정은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NADH야 FADH야? FADH 이거 어떻게 외워요? 4가 0으로 뭡니까? 4가 4가 될 때는 F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NADH 딱 한 번. 근데 지금 NADH 하나 부족하네요. 언제요? 이때 시작할 때. ATP는 언제 만든다고요? 최종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겠어요? 이때겠죠. 최종 탄소 뺄 때 ATP 뺍니다. 그래서 요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재수할 때 딱 저렇게 외웠었거든요. 재수할 때. 할 수 있겠어요? TC 회로만 외운다? 그럼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TCA이고요. 이게 필요부산의 산업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필요부산만 쓰면 되잖아요. 그치? TCA 회로만 외울 거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쓰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만 머릿속에 작게 있으면요 문제 다 풉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왜? 대학교 때나 가사 배울 수 있지 고등과정에서 가르치기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거든 사실. 그러면 결국 물을 수 있는 게 뭐야? 물질 그 자체가 암기가 됐니 안 됐니 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탄소가 몇 개니? 언제 탈수소 요소가 작용하니? 언제 탈탄산 요소가 작용을 하니? 그거 말고는 없다고. 딱 문제 수준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다시 교재에 문제 한번 볼 겁니다. 27페이지에 38번 볼 거예요. 한번 볼까? 38번. TC의 회로가 나와 있고 가랑 나가 있네요. 자, 알파케토그루탄에서 몇 탄소예요? 5탄소가 되었습니다. 그쵸? 석신산은요? 4. 이때 뭘 털어낸다고요? CO2 털어내고 수소 털어내고 ATP 털어낸다고요. 그치? 근데 이 ATP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더라 내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만들어냅니다. 됩니까? 나에서는 사탄소 석신산이 사탄소 말산이 되는 과정이네요. 뭐 털어냅니까? 수소. 그 중에서 FAD, H2를 털어낸다. 자, 이 회로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쇠로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가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겠네. 왜요? ATP가 만들어질 거니까. 과정 나에서 탈수소 요소는 FAD를 환원시킨다. 나에서 FADH2 만들어지죠. 딱 요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돼요. 할만하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혐오스럽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할만하다고요. 그럼 39번 볼까? 좀 요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럼 39번 봅시다. DC의 회로 일부래요. 샤바. 여기 표 보니까 과정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탈탄산 반응이라든지 탈수소 반응이라든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A는 몇 탄소화물이에요? 5탄소화물이지. 시트르산 6탄소거든요. B는 4탄소화물이지. 다 털어내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의 탈탄산 반응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모든 과정에서는 우리가 수소를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다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뒤에 봅시다. A 5탄소화물, B 4탄소화물. 너무나 쉽잖아. 맞는 말이에요. 자, 언제 ATP가 만들어진다고? 마지막 탄소 털어낼 때. 그러면 기억은 아니겠네. 4탄소가 4탄소 될 게 아니죠. 이때는 FADH2가 좀 특이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 과정에서는 수소 털 때 어떻게 턴다고요? NADH2.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네요. 딱 요 정도 수준이라니까 여러분들. 안 어렵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문제가 그렇게 내기 힘들다고요. 왜?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못 냅니다. 할만하겠죠. 결국 암기 싸움이죠. 암기 싸움.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만들어 오는 거예요.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건 여러분들 방학 내내 내가 회로 쓰는 거 계속 볼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낼 거예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잠시 잊혀진 듯 하다가 기말을 딱 준비했을 때 맞다. 나 이거 암기했었지? 어떻게 암기했다? 맞다. 이거였어가 떠올라야 돼. 이게 학기 중에 하면 진짜 빡세요. 학기 중에는 생략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방학 때 아니면 익숙해질 시기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딱 요 형태로 몇 번 써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TC의 회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드디어 끝이 난 거예요. 됩니까? 마지막 3단계, 마지막 단계죠. 그것만 살짝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살짝 초임만. 아이고야. 무슨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는 공통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만 보면 돼요. 산화적 인산화.
자, 산화적 인산화의 장소는 어딜까?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는 뭐가 많이 붙어 있다라고 했죠?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는 뭐가 많이 붙어 있대? 단백질이 많이 붙어 있대요.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전자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있대. 우리 그걸 뭐라 부른다고? 전자 전달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자 전달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ATP를 합성해주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ATP 합성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들 원리를 조금 알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TCA회로는 그냥 암기가 빡세다라고 하면 여기는 조금 원리를 이해해주면 내용이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긴 나중에 그림을 더 많이 그려야 돼요.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림을 조금 많이 그려줘야 된다. 그림 그릴 시간 없겠지. 그냥 간단하게 소만 해주면요. 결국 우리가 총 만들어낸 NADH 몇 개입니까? 피루부산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개 만들었어요? 해당 과정에서? 두 개의 NADH를 만들었어요. 같이? TCA회로 돌리면서 총 8개 피루부산 산화시키고 TCA 넣을 때 8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몇 개의 FADH2가 만들어져요? 2개의 FADH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총 몇 개 만들었어요? 얘는 10개. 이 NADH는 ATP를 나중에 합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NADH 하나에 저장된 에너지는 ATP 2.5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의 ATP를 만들 수 있어? 여기서 25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쓰지 마세요. FADH2는 1.5개 들어있습니다. 에너지가. ATP 1.5개 만들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몇 개 만들어져요? 3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국 얘들로 총 몇 개를 만드는 겁니까? 28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2학년 1학기 생명과학 할 때는 세포에서 32개의 ATP를 만든다고 배웠는데 왜 28개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몇 개 만듭니까? 제일 처음에 해당 과정에서 몇 개? 2개. TCA회로에서 2개. 그래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서 만든 ATP 4개까지 더해주면 총 3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살짝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 계산 과정 얘 하나당 2.5개, 얘 1.5개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변해요. 현재는 32개죠. 예전에는 38개로 배웠습니다. 38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현 교육과정 따를 거예요. 학교쌤이. 용구가 좀 걱정됩니다. 근데 보통은 현 교육과정 따를 거니까 그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들로 어떻게 ATP를 만드냐? 여기에 있는 거 수소를 떼는 과정에서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고에너지 전자가 점점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해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떨어뜨리면 그 수소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 수소들을 능동수송시켜줍니다. 이 떼어내면 전자가 나온다고요. 이게 NAD 플러스거든 특히나. 그러면 그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수소들을 능동수송시켜줘요. 그냥 한쪽에 수소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그거를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고농도, 한쪽이 저농도란 말이야. 농도가 너무 차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농도를 맞춰주려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산되겠죠. 그치? 그럼 확산될 때 이동하면서 사실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립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그 단백질이 작동하는 게 모터처럼 돌아요. 모터 단백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그럼 걔가 돌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운동 에너지가 ATP를 실제로 합성을 해냅니다. 여기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음 주에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최대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 넘기면 우리 세포가 발효 첫 번째가 끝이 나요. 예? 첫 번째요?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없을 때도 ATP를 만들 수 있냐?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해당 과정만 하면 됩니다. 해당 과정만. 근데 해당 과정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당을 한번 쪼개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ATP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세포호흡이 끝나고요.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로 암기가 조금 있습니다. 켈빈 회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광합 내용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숙제는 또 적당히 공지해줄게요. 맞춰서 잘 하시고 여기는 여러분들 한 번 늦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3번, 4번 봐야 됩니다. 방학 때 반드시 머리 3개 놔야 돼요. 빡세게 암기 오셔야 돼요. 알겠죠? 고생했고 여러분들.